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장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어제 시장에 대한 부분과 최근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조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시장은 올라가지만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면 시장은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수급을 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수급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을 통해서 43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하락, 이제 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소액이나마 좀 매수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을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손바뀜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 시장이 되레 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국 개인 나 혼자 매수를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2월 3월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를 해서 시장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손바뀜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거나 개인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합이나 하락을 했던 경우가 많았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에 대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만큼 사주는지가 관건이고, 이 시장 자체는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으로 갇혀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2980에서 320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상단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흐름으로 매매를 할 필요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제 상승이 그대로 좀 이어졌다라고 하면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9분응선은 좀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제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악재가 나오면서 좀 장중에 좀 하락이 상승폭을 많이 이제 밀어놓고 나서 종가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코스피를 보면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 추이를 상승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상승이 좀 필요한데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코스피에서는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코스피 시장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까지도 연결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차도 아이오닉 5 관련된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LG화학도 저점 부근에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굵직굵직한 업체들에 대한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 추이 흐름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 쪽과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의 섹터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연계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는 그나마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긴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종목별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나름 좀 개별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도 개별적으로는 상승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이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이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월까지 이제 3월 한 달까지 이제 4분기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3월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나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3월 말까지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사업 보고서, 투자 보고서까지 같이 나오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무뎠던 종목들까지도 이제 결과가 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종목은 더 많이 올랐을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 제약, 특히나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1, 2, 3월에 공친 그런 바이오 업종들이 많았다. 종목들이 많았다. 되레 신약 말고 제약을 바탕으로 했었던 업체들도 실적이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들이 다 지지부진하면서 같이 좀 많이 못 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확인이 되는 순간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어서 바이오 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원체 그룹주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좀 제껴두고, 매드토 이런 종목들 있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하락을 했던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하나의 대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그리고 헬릭스미스,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녹십자 랩셀, 녹십자셀, 그리고 제넥신, 이수앱지스. 여긴 이제 그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CMO 위탁 생산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테라제니텍스, ST큐브 이런 종목들이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 3월에는 대부분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가지 학회로 인해서 수반이 됐었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미 백신이 출시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바이오 제약이 좀 눈에 좀 띄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